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자기 아빠뻘 유부남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불륜 관계를 가진 덕택에 이렇게 정치력이 이렇게 확 업될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께서 알고 계셨습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별로 보도 안 해요, 또 이 내용도. 근데 이건 다 사실이고 뭐 보도를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일부 언론에서는 했습니다. 예, 일부 언론에서 했고 특히 이제 피터 슈와이저 탐사보도 기자 피터 슈와이저가 이게 책에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폭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입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근데 여러모로 이렇게 자질이 부족하다. 그리고 웃을 때 이상하다. 뭐 깔깔깔 웃는 모습이 거부감을 이렇게 많이 일으킨다. 심지어 캘리포니아 주민들 중에서 카말라 해리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민주당원들 중에 카말라 해리스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저 사람이 무슨 대통령감이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LA 한인회 행사에도 예전에 참석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볼 때도 이렇게 좀 부족해요. 그리고 토론에서 개박살 났죠, 한번. 그 민주당 대선 경선 털시 개벌드 하와이 연방 하원 의원이자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지금은 이분이 털시 개벌드가 트럼프가 고려하고 있는 부통령 후보예요. 털시 개벌드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한테 완전히 개박살이 났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자, 카말라 해리스를 언급하면은 같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다음 장면 볼까요? 예, 이거는 이제 막 깔깔깔 웃는 그런 모습인데 굉장히 좀 듣기 거북해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윌리 브라운. 왼쪽에 보이는 윌리 브라운입니다. 윌리 브라운. 전 가주 하원 의장 윌리 브라운인데 이분이 아마 90 됐을 거예요, 지금. 예.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카말라 해리스하고. 근데 유부남이면서 카말라 해리스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귀었고 그러니까 거의 오픈 관계였습니다.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말라 얘가 내 여자친구 맞아. 이런 식으로 그냥 가리지도 않았어요. 오픈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부인이 그거를 오케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브라운은 가주 하원의장을 15년 역임했습니다. 또 샌프란시스코 첫 흑인 시장이었어요. 2000년대 초까지 30여 년간 캘리포니아 정가를 주름잡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없었다고 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그 윌리 브라운은 카말라 해리스한테 절대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얼마 전에 나온 책이에요. 피터 슈와이저. 그러니까 미국 정치를 이렇게 자세히 보려면 책을 봐야 돼요. 책을 봐야지 이렇게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아티클 기사 하나만 놓고 보면은 너무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요새날 그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에서는 책을 봐야 돼요. 그럼 이 책에서는 거짓말 할 수가 없거든요. 다 그리고 첨부를 합니다. 어디서 이 내용을 가져왔는지 내용들을. 자, Profiles and Corruption 이 책에서 이제 해리스하고 브라운 관계를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는데 이때는 이제 해리스가 부통령 되기 전에 이제 나온 책인데 94년에 만났대요. 이들 커플이 94년에 만났고 당시 브라운은 캘리포니아 정가 넘버 2로 통하는 가주 하원 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셈블리 스피커였어요. 캘리포니아 어셈블리 스피커. 피터 슈와이저는 브라운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윌리 브라운을 두고. 그는 가주 정가에서 가장 부패한 정치인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굉장히 이렇게 그 스캔들에 많이 휘말렸고 뇌물 스캔들에도 많이 휘말렸고 뭐 이런 섹스 스캔들에도 많이 휘말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휘말렸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본인이 만약에 진짜 했다면은 그냥 한 거죠. 부패 혐의 각종 조사를 7차례나 받았고 FBI 조사만 2번이나 받았습니다. 1986년에는 특별 이익 집단으로부터 12만 4천 달러에 달하는 금전과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서 조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기소된 적은 없었고 결혼을 언제 했냐면은 1958년에 결혼했습니다. 58년. 태어난 것도 그 애가 아니고 58년에 결혼한 유부남이었습니다. 예. 뭐 유부남 정치인이라고 뭐 바람 못 필 게 뭐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전에 민주당원 중에 한 분이. 야, 유부남이 바람 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하면 저 할 말 없어요. 유부남 정치인이라고 뭐 여자친구 당연히 다른 여자가 많았겠지. 그래서 카말라 챙겨준 거예요. 그게 뭐가 잘 대수야.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자, 그래서 해리스하고 데이트하기 시작할 때는 벌써 이제 60세였고 윌리 브라운이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는 불과 29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가 31살. 자기 아빠보다 나이가 많아요. 예. 자신의 아빠보다 2살 많았습니다. 2살 많은 유부남과 사귀었던 거예요. 그래서 브라운이 한번 다음 장면 볼까요? 다음 장면.
예, 그 브라운이 1995년에 샌프란시스코 시장에 당선됐을 때 그의 옆을 지킨 게 바로 카말라 해리스였습니다. 당시 브라운이 부인하고 이혼하고 그러니까 보통 부인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아니면 가족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승리할 때. 근데 그 옆에 부인이 없었고 카말라 해리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고 이혼설이 나돌았고 해리스하고 재혼할 것이라는 루머가 파다했지만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나중에는 헤어졌어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How 29-year-old Kamala Harris. 카말라예요. 그 보통 뭐 미국에서 잘못 발음할 때 카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카말라 해리스. 본인이 카말라라고 발음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카말라 해리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Kamala Harris began an affair with powerful San Francisco politician Willie Brown. Then 60 and married. 60세였던 윌리 브라운하고 사귀었었다. 29살 때 샌프란시스코 정치인 윌리 브라운하고 who appointed her to two lucrative positions only to dump her after he was voted first black mayor of the city. 그러니까 찬 것도 카말라가 찬 게 아니고 윌리 브라운이 찼습니다. 뭐 더 예쁜 여자 만났나 보죠. 더 젊고 예쁜. 60세 때 이제 사귀었는데 그래가지고 카말라 해리스를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그 직책에 이렇게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자 보면은 Vice Presidential nominee Kamala Harris dated San Fran's first black mayor Willie Brown in the 90s while he was still married but separated from his wife. Brown is 31 years Harris senior and she was his constant companion on the campaign trail. 캠페인 운동할 때마다 카말라 해리스가 옆에 항상 있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But when Brown was inaugurated in 96, his estranged wife Blanche was by his side after splitting 2 years prior. 그러니까 좀 그 헤어지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뭐 카말라하고 저렇게 막 친하면은 부인이 좋아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헤어졌다가 96년에 이렇게 그 취임식 시장 취임식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부인 블랑셰가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Harris has struggled to shirk her association with Brown, whom she has described as an albatross hanging around my neck.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그 윌리 브라운하고 유부남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사귀었다는 게 좋은 기록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카말라 해리스 그러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저도 그래요. 카말라 해리스 지금도 보면은 전 윌리 브라운이 같이 떠오릅니다. 워낙에 사진 같이 많이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면은 또 여기 이렇게 나오죠. He was state assembly speaker for 15 years, appointing her to Unemployment Insurance Appeals Board and California Medical Assistance Commission. 그러니까 하원의장이었을 때 15년간 하원의장으로 활동했을 때 카말라 해리스를 이렇게 그 Unemployment Insurance Appeals Board. 그러니까 그거죠. 뭐 실직한 사람들 이렇게 보험 뭐 챙겨주는 그런 관련 그 위원회에 있었고 그다음에 Medical Assistance Commission에 이렇게 임명이 됐는데 돈 많이 받았대요 여기서. Brown is notorious for his love of sports cars, flash designer suits, and for being named one of the world's 10 sexiest men by Playgirl magazine. Playgirl 매거진의 Playgirl은 남자들이 보는 잡지 아닌가요? 예.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그 가장 섹시한 남자 탑 10에도 들고 스포츠카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비싼 옷 즐겨 입었다고 그럽니다. He had also been seen with a succession of beautiful women. 아름다운 여성들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진이 많이 찍혔던 것 같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몬텔 윌리엄스라는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여자 2명하고 사귀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카말라 해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리썸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런 존재였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다음 장면 볼까요? 예, 그래서 지금 윌리 브라운하고 같이 있는 장면인데 어쨌든 아까 두 개 위원직, 그러니까 실업보험 항소위원 그리고 캘리포니아 의료보조위원 2개 위원직 모두 파트타임이었지만 카말라 해리스가 그때 얼마나 받았냐면은 연 99,000달러 그리고 11만 4천 달러 고액 연봉을 이렇게 따로 받았어요. 거의 20만 불 가까이 받은 거죠.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윌리 브라운은 이때 카말라 해리스에게 신형 BMW, 비머도 사줬다고 그런다. 하지만 브라운이 해리스에게 안겨준 최고 선물은 뭐겠습니까? 그의 정치 네트워크였습니다. 예, 그의 정치 네트워크. 자신의 지지자, 후원자, 그리고 스폰서들을 족족 해리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가 확 큰 겁니다. 정치적으로. 샌프란시스코 검사장 테렌스 할리나는 자신의 범죄 수사팀에 해리스를 고용했는데 이때 이 사람이 이제 정치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해리스가 2003년에 자신의 상사와 맞붙겠다며 검사장 선거에 출마를 한 겁니다. 해리스가 믿는 구석이 있었죠. 누굴 믿었겠습니까? 윌리 브라운. 윌리 브라운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윌리 브라운 정치 네트워크 덕분에 이제 해리스 캠프에 후원금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석유 재벌 펄 게리 자손들을 비롯해서 유명 소설가, 로맨스 소설가 여러분께서 잘 아실걸요? 데니얼 스틸. 그리고 코미디언 크리스 락, 뭐 이런 유명 인사들 후원이 줄을 이었고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전 남친 윌리 브라운 시장 후원자가 대거 해리스 캠프를 후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해리스는 당시에도 도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후원금을 쓸어 담았습니다. 목표액인 21만 $1,000를 3배가량 뛰어넘는 62만 $1,000를 모금했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어요? 카멀라 해리스하고 그 카운티 검사장 선거에서 누가 이겼겠습니까? 카멀라 해리스가 56% 득표율로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루키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56% 득표율로 가주 최초 소수의 검사장이 됐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볼까요? 윌리 브라운 says this is why Kamala Harris should decline VP role. 윌리 브라운이 근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가 부통령감은 좀 아니라는 식의 그런 글을 기고를 했어요. 둘이 좀 안 좋게 헤어졌나 봐요. 자, former mayor weighs in on another position up for grabs that might not be historic but has more power than the vice presidency. 그러니까 부통령 하는 것보다는 다른 직책에서 더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뉘앙스가 부통령감은 아닌데 이런 식의 뉘앙스를 느꼈어요. 다음 장면 볼게요. 자, the estranged couple remain married to this day. 이게 윌리 브라운 부인입니다. 윌리 브라운 마누라. Despite Brown having gone on to have a baby. 윌리 브라운이 다른 여성하고도 이렇게 그 사생활을 낳았거든요. 근데 아직도 같이 이렇게 둘이 부부 생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오픈 관계인 것 같아요. 오픈 관계. 오픈 관계라는 거는 이제 그 뭐 다른 사람하고 사귀어도 가만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이해하는 여자가 부인이 있을까요? 그냥 워낙에 속은 썩였지만 정치 파워가 막강하니까 그냥 같이 계속 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같이 살고 있는 게. 다음 장면 볼게요. 자, 이제 저는 이제 카멀라 해리스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 카멀라 해리스가 성범죄를 단속하는 여전사 이미지를 내세웠거든요. 근데 카톨릭교의 아동 성범죄 스캔들을 덮기에 바빴습니다. 이 사람이 한 행동을 보면은 해리스는 오늘날까지도 카톨릭 아동 성범죄 스캔들을 덮은 주범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카멀라 해리스 정치인으로서. 카톨릭 교회의 크나큰 오점이자 교황청을 아동 성범죄 은폐 집단이라고 낙인 찍히게 한 카톨릭 아동 성범죄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 전역에서 1950년부터 보고된 피해자가 약 17,000명에 달하고 이에 따라 7천여 신부가 고발됐는데 샌프란시스코 쪽은 한 명도 고발이 안 됐어요. 누구 때문에 고발 안 된지 아십니까? 이 사람 때문이에요. 카멀라 해리스 때문에. 예? 가주 검찰총장 때 다 기소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거 보면 분노하게 돼요. 이거 관련 영화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영화 제목은 생각이 갑자기 또 안 나네요. 마이클 키튼이 주연했던 스팟라이트 영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스팟라이트 영화 때 많은 신부가 기소가 되는데 샌프란시스코 쪽에서는 왜 기소가 안 됐지? 왜 캘리포니아에서는 기소가 안 됐지? 이 사람 때문이에요. 카멀라 해리스. 이렇게 써 있죠. As San Francisco District Attorney, Kamala Harris's office stopped cooperating with victims of Catholic Church child abuse. 카톨릭교 아동 성범죄 이슈에 있어서 샌프란시스코 검사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도록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예? Thanks to Kamala Harris's predecessor, the San Francisco DA's office had filed on clergy sex abusers, but Harris refused to share them with victims. 근데 이제 카멀라 해리스 전에 있던 샌프란시스코 검사장 사무실에서는 이제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카멀라 해리스는 막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카톨릭 교회는 2018년까지 약 30억 달러를 보상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으로 인해서 미국 내 20개
교구가 파산했어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이었던 테런스 할리난도 관련 신부들을 모조리 기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여기 나온 거죠. Thanks to Kamala Harris's predecessor. 그 predecessor가 헬리난이에요. 테런스 헬리난. 그런데 상황이 돌변을 한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교구 관계자들은 2003년 당시 해리스 검사장 후보 캠페인에 후원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카톨릭 신자도 아니고 카톨릭 교회와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이 사람 카톨릭 신자 아니에요. 후원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힌두교 신자로 알고 있어요. 카말라 해리스가. 근데 가해 신부들 변호사 조세프 루소니엘로는 최대 한도액인 $1250를 지급했고 그의 로펌도 $2250를 후원했습니다. 이거 진짜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는 뉴스예요. 이거.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렇게 자꾸 커버치는데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일방적으로 민주당만 지지하는 거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을 잘 커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좌파 진영에서 폭로한 거예요. 이것도. 요 기사도. 이거 인터셉트입니다. 인터셉트는 결코 보수 언론이 아니에요. 강성 진보 언론입니다. 근데 강성 진보 언론인데 진실을 많이 얘기하는 언론이 바로 인터셉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장면 볼까요? 그래서 이외 역시 신부 측 변호를 맡았던 신부라는 건 카톨릭 신부 얘기하는 겁니다. 변호를 맡았던 다른 로펌 빙엄 맥커친도 $2,825를 후원했고 아기다스 캐스맨 앤 히들리 라펌도 해리스 캠프에 $4,550를 후원했습니다.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적어온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카톨릭 교구 관계자와 친인척들도 별도로 해리스 캠프에 도합 $5950를 후원했어요. 피터 슈와이저는 자기 책에 저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사장 커리어 초반만 해도 성범죄 전문 검사로 활약했던 해리스가 반대로 돈 받고 나니까 달라지더라. 반대로 아동 성범죄를 덮어주는 반대 역할로 전락했다고 그렇게 질타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2005년 8월 7일. 시위자들이 뭐에 대해서 시위 벌였겠습니까? 신부들이 자꾸 꼬맹이들 성폭행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폭로한 거 아니에요. 예? 신부들이 자꾸 꼬맹이들 이렇게 건드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논란이에요. 이게 꼭 비단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그 스포츠계에서도 그 풋볼 코치가 있었습니다. 란다우스키였나요? 그거 보면은 그 진술서 보면은 가관이 아니죠. 여러분께서 그 분노를 할 겁니다. 그 애기들 보면은 그 애기들 중에서는 항문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와가지고 부모가 알아차린 경우가 있었대요. 또 성폭행 당하고 있다는 걸 자기 자식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만히 있을 일입니까? 이걸 덮어줄 일입니까? Protesters stand in front of St. Mary's Cathedral. St. Mary's 그 카톨릭 그 성당에서 그럼 여기서도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시위를 한 겁니다. abused, 폭행당했다고. 미국에서 아동 성폭행 문제 굉장히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하고 또 영화 중에 Silent Sound였나요? 제가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얼마나 깠습니까? 그 영화. 그 영화가 Q 영화라고. 왜냐면 Q가 아동 성폭행 관련돼서 굉장히 언급을 많이 하거든요. 그건 잘한 거예요. 근데 그게 Q 영화라고 그거 보지 말라는 식의 그런 내러티브를 깔았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게 5년 전에 사실 영화가 완성됐던 영화인데 그 Quiet Sound로 기억해요. 제가 제목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해리스는 신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린 사제들을 성폭행했는지에 대한 문서 공개를 다 막았습니다. 이 사람 알면서도 막은 거예요. 내용들을. 어떻게 당했는지 다. 신부들 중에 소아성애자가 많아요. 카톨릭교 신부들 중에. 여러분께서 그거 아셔야 돼요. 이성애자가 아니고 동성애자인 케이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동성애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소아성애자가 또 확률이 높아요. 비율이. 그거는 데이터상 나온 겁니다. 이건. 자, 그래서 해리스가 신부들이 성폭행한 거, 어린 사제들, 그 altar boy들을 성폭행한 거에 대한 문서 공개를 막았는데 반면에 스티브 콜리, 당시 LA 카운티 검사장은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는 정반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LA 카운티에서 211건 신부 성폭행 사례가 고발됐고요. 사례가 공개되면서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얻고 나선 겁니다. 이게 공개가 왜 돼야 되냐면은 그걸 통해서 용기를 얻어요. 다른 사람들이.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당하면 그걸 통해서 그 용기를 얻고 나옵니다. 당했다고. 신부들한테 이렇게 성폭행 당했다고. 공개를 막은 샌프란시스코의 경우에는 고발 건수가 36건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LA 카운티에서는 몇 건 나왔어요? 211건이 나온 겁니다. 스티브 쿨리 LA 카운티 검사장이 공개하면서 여기저기 다 나도 당했다 나오면서 뭐 미투 운동처럼 이것도 나온 거죠. 나도 당했다고 211건.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막아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문서 공개 막아가지고 고발 건수가 36건에 그쳤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해리스가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으로 활동한 2004년부터 2011년 그리고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으로 활동한 2011년에서 2017년까지 단 한 명의 신부도 아동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어요. 예?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으로 있었던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단 한 명의 신부도 성범죄 했는데 기소 안 당한 거예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으로 활동한 2004년에서 2011년까지 다 막아준 겁니다. 카멀라 해리스가. 여러분께서 이거 아셔야 돼요. 막아준 거예요. 근데 이와 달리 미 전역 다른 주에서는 곳곳에서 다 기소가 돼가지고 유죄받고 교도소 가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신부직에서 잘리고. 기소되지 않으면 신부직을 이어갈 수 있고 이어가면은 또 당하는 어린애들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제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카멀라 해리스 가장 큰 정치적인 최대 오점이라고 봅니다. 예. 다음 장을 볼까요? 보면은 분노하게 돼요. 이건 뉴스. 이게 이제 카멀라 해리스 현재 부인이에요. 현재 남편이에요. 카멀라 해리스 남편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보면은 백인하고 결혼했어요. 덕 엠하프라는 분, 엔터테인먼트 변호사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부통령 남편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예. 백인이라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많이 안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백인하고 결혼한 흑인 아니냐 이런 비판 받지 않게 하려고. 덕 엠하프. 그래서 어쨌든 카멀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을 누가 지급했느냐에 따라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한 겁니다. 저 그 어린 사제들 스토리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영화 스팟라이트 꼭 보시기 바라요. 예, 제가 영화 스팟라이트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카멀라 해리스 정치 인생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